지금 여러분께서는 CPBC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김선균 국장이 진행하는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아유,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정확히 타이베이에서 규모 7.4의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이게 지금 지난 3일 오전 7시 58분에 타이페이 동부의 인구 35만 명의 도시 화롄에서 남남동 쪽 25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대요. 이게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는 7.3, 또 그리고 미국 지질조사국은 7.4, 뭐 일본은 7.2, 뭐 각각 좀 다르거든요. 어쨌든 규모는 원자폭탄 32개가 한꺼번에 터지는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 대만의 기상국이 공개한 지진 발생도를 보면 이 진앙이 화롄과 가까운 바다 쪽이고 대만 대부분 지역에 진도 4급 이상의 충격이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 시간 6일 밤 9시 기준으로 사망자 수가 13명, 실종자 6명, 부상 1,146명, 뭐 400명, 300여 명이 고립돼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도 구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지진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또 피해가 달라지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그 리터라고 표현하죠. 예. 그 진도 강도를 보면은 5에서 5.9 리터면은 서 있기 힘들고요. 가구가 움직이고 벽 내장재들이 떨어진다라고 하고요. 진도 6에서 6.9 리터는 주택이 무너지는 데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7에서 7.9 리터일 경우에는 지표면에 균열이 발생하고 건물의 기초가 파괴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도 8에서 8.9 리터 교량 같은 대형 구조물은 대부분 다 파괴되고 진도 9 이상 같은 경우는 건물들의 전면적으로 파괴되면서 철로 휘고 단층 현상도 발생한다라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7에서 7.9 리터 사이에 있는 것이죠. 예, 굉장히 큰 규모의 지진인데요. 무려 이번 지진이 25년 만에 발생한 큰 지진이라고요? 예, 1999년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게 9월 21일 날 있었기 때문에 921 지진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규모 7.7이었고 정말 괴멸적 피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지진 규모가 이때 굉장히 컸는데 1995년에 일본에서 발생한 효고현 남부진역에서 능가했다라고 했는데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때 대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침공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지진 발생하기 한 달 전에 대만의 리덩후이 총통이 대만과 중국은 각각 대등한 국가다라고 하면서 중국이 노발대발하고 대만 침공하겠다 막 엄포놨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예. 중국에서 쳐들어온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그때 피해 보면 2,415명 사망, 29명 실종, 11,305명 부상이라는 그래서 당시 미화 10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세계 반도체 공급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지역도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정보통신업계에 그림자를 들였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 자, 단적으로 본다면 25년 전 1999년에 무려 2,400여 명이 숨졌고, 자, 이번에는 뭐 13명 숨진 숫자도 뭐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안타까운 희생인데, 예전에 비해서 또 많이 줄었습니다. 대비를 좀 충실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규모 7 이상의 어마어마한 대만 강진의 인명피해가 예상보다 적었던 것은 과거 대참사에 대한 학습 효과에 따른 사전 대비 덕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5년 만에 최대 규모 지진이지만 과거 대참사에 얻은 교훈을 토대로 건물 내진 설계, 성능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 캠페인 등으로 인명피해를 줄였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그 보도에 따르면 가장 피해가 컸던 화롄현은 여러 건물이 피해를 입었지만 수도 타이베이는 비슷한 충격이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자들도
이 산사태로 굴러떨어진 바위 등에 부딪혀 숨진 경우가 많았고 직접적인 건물 붕괴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 많지 않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 뭐 아무리 과거에 또 발생한 사건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를 했다 손 치더라도 예. 시간이 좀 지나면서 경계심이 느슨해지거나 긴장도 좀 풀어지지 않을까도 싶은데 구체적으로 대만 정부는 어떻게 대비를 한 겁니까? 그때 막 99년도에 2,400명, 10만 명 부상당하고 건물 5만 채 파손되면서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대만 당국을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응급의료 대응팀이 도착하는데 몇 시간 걸렸고 구조대원도 훈련이 부족했고 정부기관 간에 서로 막 조정이 잘 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큰 충격인 나머지 대만 정부는 이후에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재해에 대비해서 법률 통과시키고 대응이나 훈련을 담당하는 2개의 국가급 센터도 만들고요. 내진 설계 기준도 높이고 건물 내진 성능도 끌어올린 기존 건물의 내진 성능도 끌어올린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외신 보도에 따르면 대만 당국이 2019년부터 노후 건물 재정비를 위한 캠페인에 착수했는데 99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 3만 6천 채에 대해서 대대적인 점검 작업하고 내진 성능을 개선하고 보조금을 지급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1999년 이후에 전체 대만이 싹 리모델링 하는데 이걸 도운 건축가 루치너는 정말 이번 지진이 이렇게 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때 신규 규정을 만들고 그래서 그런 새로운 규정이 건물이 파손되더라도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인명피해는 상대적으로 적게 만들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마디로 본다면 뭐 제도 개선에 당국이 철저하게 대비를 했다라는 것인데 물론 정부의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참여, 관심이 또 중요한 요소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대만 당국이 이제 시민의식 개선 작업도 같이 병행했대요. 그러니까 학교, 직장에서 정기적인 지진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공공 미디어, 휴대전화에 이 지진과 안전에 대한 공지가 정기적으로 게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그날 지진이 있을 때 아침 출근 시간에 발생했어요. 7시 58분. 이때 진앙과 가까운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하철 운영이 잠시 중단된 것 외에는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주리 과학기술대의 지진학자 스티븐 가오는 지금 워낙 이렇게 큰 충격 이후에 만들어 놓은 대만의 지진 대비 능력이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자, 일부에서는 뭐 이 정도 피해가 적었던 것은 아무래도 대만이 기술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의 좀 보도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만을 반도체 강국으로 만든 기술 전문성 덕분에 네. 이번에 25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지진에서도 피해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렇게 분석이 블룸버그 통신으로부터 나오고 있고요. 지금 대만의 국립방재과학기술센터 팀장 우이미는 지난 3년에서 5년 동안 이 국립방재과학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이 재난 대응 시스템이 더욱 발전했다. 우리 이 기술 덕분에 지진 피해를 최소화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자, 기술 강국 대만이라고 하니까요. 대만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TSMC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생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 좀 반도체 생산 공장에는 피해가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번에 대만에서 지진 났다라고 하니까 온 세계가 다 TSMC 어떠냐라고 쳐다봤어요. 네. 만약 TSMC에서 생산 차질 났다 반도체 공급망에 큰 구멍이 나는 거거든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 반도체 위탁 제조 업체인 TSMC가 문을 닫으면 애플, 엔비디아, 퀄컴 다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양안전쟁이 현실화된다 그러면 미국이 제일 먼저 TSMC부터 구해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미국, 한국, 일본, 대만 등 반도체 4개국 간의 협력 체제, 이른바 치프 동맹에서도 TSMC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함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예,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그때 지진 발생 10시간 만에 반도체 장비 복구율 70%가 넘었다. 5일 기준으로 대부분 복귀됐다. 그리고 TSMC 일부 공장의 장비가 손상됐지만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라고 이거 굉장히 비싼 건데 이 주역이 손상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TSMC 말고도 대만의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도 이제 피해가 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중간에 이렇게 중지가 되면요, 반도체에서는 다시 정상화하는데 시일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뭐 배 일부 선적도 늦춰야 되고, 네. 상황도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추가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는 우려가 있고요. 그만큼 반도체 생산에 매우 정교한 기술과 높은 수준의 제조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TSMC 하면은 뭐 우리나라의 삼성, 뭐 하이닉스, LG 반도체 뭐 이렇게 또 부르는데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컴퍼니 이렇게 해서 대만에서 반도체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1987년 2월에 국가 공기업으로 만들어진 또 반도체 제조 업체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TSMC죠. 방금 검색을 해봤습니다. 우리 또 청취자분들께 정보 제공을 위해서 굉장히 큰 또 반도체 제조 회사라는 거. 자, 이런 엄청난 규모의 지진에도 불구하고 CCTV에 잡혔던 대만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보호하려는 이런 모습들 많은 분들에게 좀 감동을 주고 있죠. 예, 유튜브에서 뭐 대만 지진 간호사 이렇게 쳐보시면은 전 이 영상을 직접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이 7시 58분에 딱 발생하니까 신생아들이 누워있는 침대가 이리저리 흔들리니까 몇몇의 간호사가 자기 온몸으로 다 이 아기들 침대를 다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옆방에서 막 쫓아와가지고 같이 붙잡아가지고 그 침대가 벽 쪽에 붙어 있으면은 뭐 물건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한 가운데로 모아서 팔 뻗어서 상체 숙이고 이거 흔들리니까 아이들 놀라지 말라고 이거 붙잡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지진이 멈춘 후에 원래 그렇게 이제 그 프로세스대로 원래 그렇게 훈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보면 굉장히 감동적으로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많은 누리꾼들이 모두가 자기를 보호할 때 간호사들은 아기를 보호했다. 정말 엄마로서 감동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저도 좀 울컥했습니다. 예. 예전에도 우리나라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간호사분들이 신생아실에 근무하던 간호사분들이 본인들의 또 몸으로 우리 신생아들을 먼저 또 챙겼던 이런 모습도 또 오버랩이 되는군요. 예. 자, 끝으로 규모 7.0이 넘는 워낙 큰 또 강진이어서 인근 나라들도 좀 걱정일 텐데 우리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는 결코 아니죠?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 한반도에 영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지진의 에너지가 한반도 쪽으로 오지 않고 태평양 쪽으로 분출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만 빼고 제일 놀란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이 지진 직후에 일본 NHK 방송에서 대피란 긴급 알람 떴고요. 앵커는 쓰나미가 오고 있으니까 즉시 대피하는 발언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월 첫날 일본 노토에서 지진 7.6 규모의 지진 발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놀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반도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 그런데 미국의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대만과 그 주변 해역에서는 1980년 이후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2,000회나 발생했고 네. 5.5 이상의 지진이 뭐 100회 이상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한반도는 정말 지진에 관련돼서는 축복받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포항에서 그때 지진 발생하고 그럼요. 안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만의 이런 기술들은 수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평론님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